파트 1 바다 위의 사나이 끝없는 굶주림.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쪽 끝자락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라마는 대대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파도와 맞서며 그물을 던지고 바람과 싸우며 돛을 올린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바다는 더 이상 어민들에게 풍요로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플라스틱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바다, 대형 어업회사들의 무차별적인 남해까지. 라만이 매일 새벽 4시에 배를 몰고 나가도 돌아오는 것은 손바닥만 한 생선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아내 시티는 바닷가에서 건져 올린 해초로 겨우 국물을 끓여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12살 아들 아디는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매일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8살 딸 사리는 늘 배고픔에 지쳐 있었죠. 라만의 마음은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마을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기계 앞에 서 있어야 했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라마는 쉽게 바다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이 바다를 어찌 등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파견된 통역관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주민들을 마을 회관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산업이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바다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김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만에게 김이란 그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주어와 짠맛에 얼굴을 찌푸리며 뱉던 검은 바다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가치 있는 산업이라니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비친 한국의 김양식장은 그의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김발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검푸른 김들, 그리고 현대적인 가공시설에서 만들어진 조미김과 김밥김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장면들. 통역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김으로 전 세계인의 밥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라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신호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그 한국 사람을 다시 만나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무명 어부 라마는 한국의 검은 반도체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2 검은 바다풀 낯선 기술의 충격. 한국 기술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팀장 김영수와 양식 전문가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라만이 평생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GPS를 활용한 정밀한 위치 측정, 수온과 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들, 그리고 반폐쇄형 양식 시스템이라는 첨단 기술. 라마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김영수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김 한 장 한 장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수확 시기를 정밀하게 계산하며 건조 과정까지도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통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만 씨, 김양식은 단순히 바다에 줄을 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이고 과학이며 산업입니다. 김 팀장의 말에 라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다풀로만 여겼던 것이 이렇게 정교한 기술의 결정체라니. 한국팀은 마을 앞바다에 시범 양식장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3-5m 지점을 선택하고 조류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해 김발의 간격을 정했습니다. 라만과 몇몇 어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수 제작된 부표와 로프가 바다 위에 정교한 격자 무늬를 그려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김종자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종자는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정말 김이 될 수 있나요? 라만의 의구심 가득한 질문에 양식 전문가 박민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30cm가 넘는 김으로 자랄 겁니다. 기술진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양식장을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을 본 라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김을 사랑하는구나. 3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프에 매달린 김 종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얇은 실처럼 보이던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길어졌습니다. 라마는 매일 아침 양식장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김발 일부가 손상되고 예상보다 높은 수온으로 김의 성장이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기술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라만 씨,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개선해 나간 결과가 지금의 한국 김 산업입니다. 김 팀장의 말이 라만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파트 3 첫 도전, 쓰라린 실패. 라만의 본격적인 김 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지도하에 그는 자신만의 양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색깔도 진한 초록색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라만이 직접 관리하던 김발 구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김들이 검게 변하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당황한 라만에게 박민호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세균이 번식한 것 같습니다. 김은 매우 민감한 생물이라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주일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건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라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김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김이 딱딱하게 굳어져 상품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조절해야 하는데 자연 건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진의 설명에 라마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라만이 또 실패했대. 한국 사람들에게 속은 거 아냐? 차라리 고기잡이나 계속할걸.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라만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장 아픈 건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아내 시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라마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희망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만 씨,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에서도 처음엔 50% 이상이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는 라만을 데리고 다시 양식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부분의 김은 아직 건강합니다. 왜일까요? 김 팀장의 질문에 라만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지역은 조류가 더 잘 통해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은 움직이는 물을 좋아합니다. 정체된 물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그날부터 라만의 진짜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양식장을 점검하며 김의 상태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수온계로 온도를 재고 조류의 방향을 확인하며 김의 색깔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박민호 전문가는 라만에게 간이 건조기 사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온도는 40도, 습도는 6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며칠간 반복하자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라마는 드디어 제대로 된 김 한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윤기가 나고 색깔이 고운 김을 손에 들고 있을 때의 감동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파트 4검은 반도체의 첫 수학. 시행착오 끝에 라마는
마침내 본격적인 수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그의 양식장에서는 질 좋은 김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놀랄 정도로 완벽한 품질이었습니다. 수확 작업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조류가 잔잔할 때 김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아들 아디와 함께 소형 보트를 타고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 김들이 돈이 될까요? 아디의 순진한 질문에 라마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첫 수확량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총 500kg의 생김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를 건조하면 약 50kg의 완제품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한국 최고급 김과 비교해도 손색 없습니다. 건조된 김들은 즉시 한국 본사로 샘플 발송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김 전문가들이 라만의 김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색깔, 질감, 맛 모든 면에서 프리미엄급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라만의 김을 시식한 후 즉시 주문을 넣어왔습니다. 이런 고품질 김은 처음 봅니다. 정기 공급이 가능한가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시안 마켓 체인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라마는 꿈같은 현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루 몇 달러 벌기도 힘들었던 그가 이제는 전 세계 바이어들과 비즈니스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식 수출에서 그는 $3,00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과거 한 달 수입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아내 시티는 통장 잔고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새 옷을 입고 매일 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디는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사리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만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이웃들이 이제는 부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라만이 정말 해냈구나. 우리도 김농사를 배워보자. 하지만 라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진들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은 라만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만 씨는 이제 단순한 양식업자가 아닙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라만은 다른 어부들에게 김양식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확의 성공은 라만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계와 연결된 생산자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